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이론 파트, 이게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과 자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또 왜 중요한지,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 저희가 쏙쏙 짚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자기장의 방향, 또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기회로처럼 자기장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자기회로 개념까지 이걸 확실하게 한번 정립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는 거 말고요, 각 법칙이나 개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기 이론의 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처음에는 막 용어도 많고 공식도 복잡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집중 탐구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건 뭐 이제 거의 상식이죠. 근데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나침반 갖다 대보면 알겠지만 매번 그럴 순 없잖아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또 직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아니면 오른선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법칙 하나면 전류랑 자기장 방향 관계, 이걸 그냥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두 가지 상황이요? 그게 어떤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그 고든 전선 있죠. 직선 도선, 거기에 전류가 흐를 때예요. 이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딱 향하게 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그 도선을 이렇게 감아주는 신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있죠. 그게 바로 자기력선, 그러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왜 나사 조일 때 생각해보면 나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전류면 나사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 뭐 이런 관계랑 같다고 해서 옳은 나사 법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아하, 엄지는 전류, 감기는 네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네네, 직선 도선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선이 이렇게 뱅글뱅글 감겨있는 코일 형태일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코일의 경우는 적용 방식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이번에는 오른손 네 손가락 있죠. 이걸 코일에 감겨서 흐르는 전류 방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감아주어 보세요. 코일을 선으로 꽉 쥐는 것처럼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딱 펴지는 엄지손가락.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코일 내부를 뚫고 가는 자기장 방향, 즉 자기력선 방향이고 그쪽이 N극이 되는 방향입니다. 오, 이번엔 반대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가 자기장, 그러니까 N극 방향이 되는 거군요. 직선 도선이랑 코일, 상황에 따라서 오른손 쓰는 규칙이 다르네요.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 블로그 자료도 보니까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421회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에서 자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답은 당연히 오른나사 법칙이었고요. 이렇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방향 판단하는 법칙은 진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게 단순히 뭐 N극, S극 찾는 문제를 넘어서서 나중에 모터나 발전기 원리 이해할 때도 기본이 되는 거죠? 방향으로 유도되는지 이런 거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기장의 방향 잡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 자기장의 세기겠죠.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기느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장 세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비오사발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체가 아니라 그 도선을 아주 잘게 나눈 작은 부분, 델타 L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공간상의 어떤 한 점 P에 만드는 아주 미세한 자기장 세기, 델타 H,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소 부분에 의한 미소 자기장이라고요? 그럼 전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알려면 이 작은 자기장들을 전부 다 더해야 한다는 건가요? 뭔가 수학적으로 적분 같은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비오사발의 법칙, 이게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가장 근본 원리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모든 경우에 이 법칙을 직접 써서 적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랄까, 건물을 지을 때 벽 하나하나 무게랑 위치를 다 계산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복잡하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ATM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잡한 적분 없이 좀 쉽게 자기장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정형화된 모양의 도선들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모양이 대칭성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긴 직선 도선이라든지 원형 코일, 아니면 균일하게 감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간편하게 자기장 세기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법칙입니다.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유도된 거긴 한데 실제 적용은 훨씬 쉬워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뭔가요? 그 비오사바르의 복잡함을 어떻게 딱 해결해 주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임의에 닫힌 고리, 패곡선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리를 따라서 한 바퀴 삥 돌면서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 H랑 그 지점의 아주 작은 길이 요소 델타 L을 곱한 값들 있죠. 이걸 전부 더해요. 수학적으로는 선석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총합이 놀랍게도 그 패곡선 내부를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총 전류의 양이랑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패곡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확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 고리 안을 지나가는 총 전류만 알면 적분 같은 거 없이도 자기장 세기 H를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아까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하신 이유군요. 대칭적인 모양에서는 자기장 세기가 그 패곡선상에서 일정하거나 예측 가능하니까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H를 적분기호 밖으로 꺼내거나 아주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매우 편리해지는 거죠. 아까 블로그 자료에 전류 방향 표기도 있었죠. 그 X 표시는 전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화살뒤 깃털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에 점 찍힌 건 전류가 지면에서 우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화살촉 모양이죠. 이 기호들이 패곡선 안팎을 통과하는 전류 방향 판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이제 이 편리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도선 형태들, 그 자기장 세기 공식을 좀 알아보죠.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 I 암페라가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도선에서 수직으로 R 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 H는요. 앙페르 법칙을 딱 적용하면 H 이퀄 I 곱하기 2파이 R ATM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장 세기가 전류 I에는 정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R에는 반비례한다는 점이에요. 즉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강해진다 이거죠. H 이퀄 I 곱하기 2파이 R분의 R. 아, 전류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명확하네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도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원형 코일은 어떤가요? 특히 코일의 딱 정중앙 지점, 거기서의 자기장 세기가 궁금한데요. 코일을 여러 번, N번 감았다면 당연히 더 세지겠죠? 네, 맞습니다. 반지름이 R미터이고 총 N번 감긴 원형 코일의 전류 I 암페어를 흘렸을 때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 H는 N, I, R분의 2 ATM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세기는 총 전류, 그러니까 N 곱하기 I에 비례하고요. 코일의 반지름 R에는 반비례합니다. 감은 횟수 N이랑 전류 I가 클수록 그리고 코일 반지름 R이 작을수록 중심 자기장이 강해진다는 의미죠. 직선 도선 공식이랑 비교해보면 분모에 파이가 없다는 차이가 있죠. 네, H는 NI R분의 2, 감은 횟수 N과 전류 I의 비례, 반지름 R의 반비례. 아까 직선도선 공식 H는 I 2파이 R분의 1이랑 형태는 비슷한데 파이가 있고 없고 N이 있고 없고가 다르군요. 네, 이거 꼭 구분해서 외워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형태, 도넛 모양으로 코일을 감은 거예요. 환상 솔레노이드. 그 내부 자기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 환상 솔레노이드. 이게 자기력선이 외부로 거의 새어나가지 않고 내부에 균일하게 딱 형성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나 인덕터 같은 데 많이 쓰이죠. 평균 반지름이 R미터이고 총 N번 감긴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암페어를 흘릴 때 그 내부에서의 자기장색이 H는 NI 2파이 R 분의 1 ATM입니다. 근데 이 공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가만 있어봐. 직선도선 공식 H는 I 2파이 R분의 1이랑 부모 형태가 똑같고 분자에 N만 추가된 형태인데요. 와, 신기하네요. 왜 직선도선이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좋은 관찰입니다. 여기서 분모의 2파이R은 뭐냐면 그 도넛 모양의 평균 둘레 길이를 의미해요. 즉, 자기력선이 따라 흐르는 경로, 자로라고 부르는데 그 자로의 평균 길이 L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H 이꼴 NIL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세기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즉 NIL분의 전류 I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선도선하고는 NI와 L, 이 자로의 길이 개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식의 구조적인 유사성이 참 흠이 없죠. H 이꼴 NIL. 아, 자로의 길이 L이 분모로 들어가는군요. 직선도선, 원형 코일 중심,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이 세 가지 경우의 자기장세기 공식 H 이꼴 파이분의 2파이 R, H 이꼴 ER NI, H 이꼴 NIL. 아, 이거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시험 전에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하고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전류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향하고 세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이 어떤 길을 따라 흐르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걸 다루는 자기회로 개념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아까 전기회로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회로 개념을 자기회로에 딱 적용하면 많은 부분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회로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자기력선의 묶음, 다발 있죠? 그걸 자속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파이를 쓰고요. 이 자속이 주로 통과하는 폐쇄된 경로를 의미합니다. 마치 전기회로에서 전류 I가 흐르는 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기회로에서 전압, 그러니까 기전력 V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럼 자기회로에도 이 자속 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 같은 개념이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걸 바로 기자력, Magnetic of the Force라고 해요. 기호로는 F를 쓰고요. 말 그대로 자속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전기회로의 기전력 EMF하고 완벽하게 딱 대응되는 개념이죠. 계산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해요. 코일 감은 횟수 N 하고요.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 I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즉 F equal NI이고 단위는 암페어 턴 AT를 사용합니다. 이 기자력이 클수록 더 많은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F 이퀄 NI. 아까 솔레노이드 자기장 공식에서도 봤던 그 NI네요. 이게 바로 자속을 만드는 힘이었군요. 그럼 전기회로에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저항 R이 있잖아요. 자기회로에도 비슷한 게 있을까요? 자속이 잘 못 흐르게 막는 그런 거요? 물론입니다. 자기회로에는 자기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로는 보통 스크립트체 R 이걸 쓰고요. 자속이 생기거나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전기저항 R하고 딱 대응되는 개념이죠. 블로그 자료를 보니까 이 자기저항은 자속이 통과하는 경로, 즉 자로의 길이 L이 길수록 커지고 자로의 단면적 A가 넓을수록 작아진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참고로 소스 자료에는 물질 특성인 투자율 뮤 언급은 없어서 길이와 단면적 관계만 말씀드립니다. 아하,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전기저항 공식. R은 로 곱하기 L분의 A 하고 형태가 되게 비슷하네요. 로는 비저항이죠 참. 그러니까 자속이 가야 할 길이 멀고 통로가 좁으면 자기저항이 커져서 자속이 잘 흐르기 어렵다 이런 뜻이군요. 마치 물이 길고 좁은 파이프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속을 잘 흐르게 하려면, 즉 자기저항을 작게 만들려면 자로의 길이는 짧게 하고 단면적은 넓게 설계해야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전기회로랑 자기회로가 놀랍도록 닮았네요. 전기회로는 기전력 V가 전류 I를 만들고 이걸 전기저항 R이 방해하고, 자기회로는 기자력 F 가로 열고 NI가 자속 파이를 만들고 이걸 자기저항 R 가로 열고 길이 L에 비례 단면적 A에 반비례, 이렇게 딱 짝을 지어 생각하니까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이 유사성을 이용하면 자기회로 문제 풀 때 전기회로의 오매 법칙, V는 IR처럼 자기회로에서도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 F는 파이 R, 이걸 유추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자기회로 개념의 강력함이에요. 전기회로에서 쌓은 직관이나 지식을 자기회로 분석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변압기나 모터 같은 전기기기에 그 철심 내부에서 자속이 어떻게 분포하고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측하는데 이 자기회로 개념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시험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내용이 좀 많았으니까 마지막 집중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첫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결정. 뭘 쓴다고요?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그렇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직선 전류는 엄지가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 코일 전류는 반대로 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 N극 방향.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 자기장의 세기 계산. 근문 원리는 비오 사바르 법칙이지만 실제 계산, 특히 시험에서는 대칭성을 활용하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 핵심입니다. 이걸 적용한 결과인 세 가지 주요 공식,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무한장 직선 도선, H는 I, 2πr ATM, 거리의 반비례, 원형 코일 중심, H는 NI, 2r ATM, 반지름의 반비례, 가문수 전류의 비례,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H는 NI, LE, NI, 2πr ATM, 자로 길이의 반비례, 가문수 전류의 비례. 이 공식들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 각 변수가 뭔지 그 관계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회로 개념. 이건 전기회로랑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속 파이를 만드는 힘, 기자력 F는 NI, AT, 전기회로의 전압 V랑 같은 역할이고요. 자속 파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자기저항 R, 이건 전기회로의 저항 R에 해당하죠. 자기저항은 자로의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다룬 이 법칙, 공식, 개념들 정말 전기 분야의 기초 체력 같아요. 단순히 전기 이론 과목 점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실 전기기기나 다른 응용 과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정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그 근본적인 관계를 밝히고 그걸 공학적으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이라는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꼭 넘어야 할 중요한 고개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 또 자기회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자기회로의 형태, 예를 들어서 길쭉한 막대 모양의 직선 솔레노이드랑 도넛 모양의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할 때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차이가 단순히 자기장 분포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나 실제 전기장치, 예를 들어 인덕터 같은 걸로 사용될 때의 효율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단순히 공식을 넘어서서 이 구조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학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구조적인 차이가 에너지 저장 효율과 어떻게 연결될까? 단순 암기를 넘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히 정진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